안녕하세요, 고든님.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 숙제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제가 개구리 책 6장 네, 디자인 패턴 읽어오는 거랑, 네, 그리고 토비 스프링 3장까지 읽어오는 거랑, 블로그 글 네, 자바스크립트 V8 엔진 작성이 있었어요. 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같이, 이거는 8월 12일 페이지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오늘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대로 있네요. 제 생각까지 잘 읽으셨네요. 신기합니다. 네, 요거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어떤 패턴인가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들의 공통된 기능들을, 음, 작성해두며 하이 클래스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오버라이딩 하는 네, 패턴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형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거 제가 네, 글자가 좀 작게 보여가지고 조금만 또 이렇게 키울게요. 괜찮으시죠? 12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공통된 기능을 작성하면서 하위 클래스한테 위임하는 거잖아요. 공통된 기능 추상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상화와 다형성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한 줄이 이 두 단어로 지금 요약되거든요. 네. 이루기 위한 패턴인데, 그럼 이거를 왜 이루어야 될까요? 추상화와 다형성 왜 이루어야 될까요? 음, 결합성을 높이기, 아니, 응집도를 음. 높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응집도를 높이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음,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네. 하이 클래스에서 어떤 기능을 고친다고 했을 때, 그 특정 하위 클래스에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만 변화가 있을 뿐 다른 음. 하위 네. 클래스들에게는 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인 것 네. 같아요. 그럼 또 부가 질문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개발 시의 장점을 조금 장점도 자발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받지 않으면 개발 시 장점 있거든요. 어, 음, 그냥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뭐 네, 확장성 네, 증가, 그냥 OCP 패턴, 네, 네, OCP 원칙을 준수한다 이거인 것 네. 같아요. 플러스 코드 변경이 적어지는 거죠. 아, 적어지어서 어, 코드 변경이 적다는 거는 배포를 적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배포를 적게 한다. 그러니까 배포를 한다는 것도 빌드를 해야 되는데 빌드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유지보수용 용이하다는 말은 코드 변경이 적어서 배포를 적게 하는 건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포를 적게 한다는 건 배포를 적게 하는 거는 적게 하는 것이 유지보수용 용이하다는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플러스가 아니네요. 같은 말입니다. 네. OCP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쵸.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같은 코드 변경이 적게 하는 어,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요거 말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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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책에서는 예제를 어떻게 들었나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대한 예제 코드가 있었잖아요. 네. 예제 코드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화된 얘기로 내용은 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했잖아요. 정의, 특징, 예시, 장단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장단점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시를 말 안 했거든요. 네. 예시를 한번 저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예시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 클래스가 있고, 네. 동물 클래스를 확장한 고양이 개가 있었는데, 이 개들이 서로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짖을 때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하고 뭐 공통된 기능 뭐 밥 먹기 뭐 잠자기 이런 것들은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방금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유지보수의 실제 왜 유지보수가 좋아지는지. 네, 유지보수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템플릿 메서드를 안 쓰고 각각의 클래스로 다 개발했다면은 네. 유지보수가 안 좋은지 왜 설명할 수 예시를 들어가면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은 예를 음. 들어서 그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서로 일단은 확장을 하지 않, 그러니까 상속을 하지 않았다. 네, 즉, 하나, 두 개의 클래스가 별도로 존재하며, 공통된 기능들을 각각의 클래스마다 정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뭐, 100g 먹었다 하면은 200g으로 바꿨을 때는 기존의 템플릿 메서드는 하나의 메서드의 내용에만 변화를 주면 되는데, 음. 분리를 안 할 시에 전부 고쳐야 된다. 이게 어, 네, 빅데이터가 될수록 정확합니다. 네, 설정하기 좋습니다. 힘들다. 네, 템플릿 메서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뭐 네, 더 첨부할 말이 없는데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팩토리에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정의 특징 네. 해석 예시. 요거를 어, 한번 아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씩. 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좀 이해가 잘 안 음, 돼가지고, 이거는 네. 템플릿 메서드에서 그 객체를 반환하는 패턴 정도로만 네. 이해했어요. 생성 후 반원입니다. 정확히. 생성 후 반원. 아, 네, 네.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이제 이거를 추가한 거잖아요. 생성 후 반환. 네,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장점과 이 예시와 특징은 비슷한데 예시가 다른 거죠. 예시가 얘는 말 그대로 행위까지 다 생각을 한 건데 얘는 네, 생성단에서 막는 거예요. 생성단에서 부품화하는 거죠. 이유는 서로 어 저희가 그 어댑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C타입이면 C타입, 8핀 이런 거 들어보시죠. 네, 그런 거를 공장화하지 않고 내가 핸드폰 개발할 때마다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우리나라가 4천만 명이면 제가 봤을 때 인당 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최소 3천만 개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걸 공장화, 테터화하지 않으면 만들 때마다 조금씩 0.1mm씩 달아서 안 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천 개 만들면 3천 개 다 필요해요. 그 충전기가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환, 생성 후, 어, 그 컴포넌트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어, 이게 좀, 뭐냐면 네, 부품이에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부품인데 그러니까 네, 객체를 구성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보다는 얘도 컴포넌트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객체를 얘가 이제 포함 관계인데 객체가 동그라미 크게 있다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는. 네, 왜냐하면 이 컴포넌트를 뺐다 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뺐다 꼈다 하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백미러 갑자기 고장나면 다른 걸로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품화를 하는 거예요. 생성을 제한해서 부품화를 해서 규격을 맞춰 놓은 다음에 생성한 것끼리 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팩토리라는 거는 생성을 제한해서 객체를 재사용할 때 생성한 것들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성할 때 규격이 정해지니까 그거를 미리 규격화 해놔서 이 핸드폰은 C핀, C타입, 이 핸드폰은 8핀 이런 식으로 규격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 시. 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이해가 살짝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 패턴도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차이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전략 패턴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 검색 좀 스팅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음. 유사 행위를 캡슐화한다. 그리고 얘는 어, 딱 보기만 해도 저 이해가 했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이론 수업을 한 지가 좀 돼가지고 까먹었던 것뿐이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얘는 생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성 제한. 음, 얘는 어, 얘는 기능 추상화.
거든요. 추상화랑 추상화죠. 그쵸? 네. 메서드를 추상화한다. 네. 얘를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얘는 전략이라는 건 이런 거죠. 기능을 그냥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기능 추상화 플러스 어떻게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인 거예요. 스트레지가 사실은 그뭐 손자병법 이런 거 아시죠? 아니면 게임에서 뭐 전략이 있잖아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네. 예, 막 뭐 그 뭐였죠? 오드론도 전략이잖아요. 초반에 어, 빨리 끝내기 위한 전략. 자, 네. 그냥 모든 걸 다 템플 메서드로 전략하는 게 아니라 이 예제를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어, 공통된다고 다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둘 다 자가용이긴 하지만 트레이는 둘 다 바퀴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얘 둘이를 부모로 두는 게 아니라 이 객체의 부모가 아니라 행위의 부모를 두는 거예요.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어, 네. 왜냐하면 이 행위를 부모를 인터페이스를 둠으로써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사실을 어 현실 세계에서 차용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략 패턴이. 인터페이스를 그 아까 응집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응집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트레인이랑 버스랑 추상화 해봤자 그냥 자가용이잖아요. 자가용의 네. 뭐 메서드랑 변수 같은 거 추가해 놓겠죠. 하지만 사실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객체의 이런 거죠. 그냥 공통된다고 다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응집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복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만 인터페이스화 하겠다가 전략 패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떻게가 들어간다는 게 그냥 다 추상화한다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응집성 높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 예시는 어, 객체가 아닌 메서드 단위 인터페이스를 빼는 거가 예시인 거죠. 아까 무브였잖아요. 네. 네.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아, 아, 들었을 때? 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객체지향의 원칙을 지키는 느낌이고 객체지향의 원칙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도메인이라는 특정한 그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인생은 좀 달라요. 교과서대로 안 돼요. 개발도 똑같거든요. 개발도 막상 객체지향 다 짜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전략을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도메인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어 금융권만의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워낙 서버가 많이 타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길게 걸수록 유저가 응답이 늦어지면 더 짜증을 내겠죠? 근데 그렇다고 타임아웃을 짧게 걸자니 계산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략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객지 지향을 짜되 최단 속도가 중요해요. 금융권은. 왜냐하면 워낙 느리면서도 정확하면서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당연히 틀리면 안 되겠죠. 결제할 때는. 결제 제외하고는 좀 느슨해도 돼요. 다만 이제 카테고리가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추가 카테고리가 도메인 나올 때 어떻게 클래스를 설계해놔야 어, 확장해서 그때는 템플릿 메서드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예시가 방금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라서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략 패턴의 키워드는 그냥이 아니라 응집도가 높게 어떻게 해지할 거냐. 뭐 메서드 단위별로 또는 행위 단위별로 아니면은 그쵸. 이거는 이제 예시를 좀 더 전략 패턴의 예시, 실사용 예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시가 바로 안 떠올라서 네. 전략 패턴, 디자인 패턴, 전략 패턴, 실사용 예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뭐 한 두 개 정도? 계산기가 나오네요. 이건 실사용이 아닌데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자, calculate. 사실 얘는 그러니까 계산기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계산기, 마이너스 계산기. 아, 이 예시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용 예시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다섯 개의 탭을 교체하는.
이건 약간 프론트 엔지니어가 프론트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안 네, 좋은 코드, if else, if else죠. 케이스문인 거죠. 네, 근데 개선된 코드, 전략을 하겠다. 검색 전략이네요. 다 서치인데 어, 부모 인터페이스를 도와주고 그냥 서치가 아니라 모든 서치, 이미 서치 이렇게 해두면 실제 사용하는 곳에서는 서치 폼을 돌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유사 행위를 할 때 전략을 둠으로써 어, 실행 객체를 외부 객체가 정해준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각각 if else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호출하는 곳에서 그냥 이 리스트를 던지면 이 스트레지가 생성자를 받아가지고 다 오버라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치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면 된다. 우리 코드가 깔끔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이 코드보단 이 코드가 깔끔하잖아요. 딱 봐도. 왜냐면 이거는 지금 4개지만 1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100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 그대로 응용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설명이 잘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네.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 패턴까지는 넘어갈게요. 이건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템플릿 네, 콜백 패턴은요? 이것도 똑같이 정의 특징 성형이지. 네, 이거 하나씩 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고정된 틀을 가진 템플릿, 그리고, 어, 그 클라이언트에서 할, 할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템플릿 오브젝트에 넘겨줄 콜백, 익명 클래스를 음, 의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네, 특징으로는, 네, 템플릿은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 특정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커넥트 할 때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쿼리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해제할 때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템플릿으로 음, 사용. 그리고 네, 쿼리 부분을, 콜백, 그러니까 콜백으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인 것 같아요. 네. 네. 예시까지 들어주신 거죠? 어, 특징인데, 네. 네, 특징 겸 예시인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코넥트가 나오면서 예시인 것 같아서 네, 특징은 예시. 그러면 음, 질문을 드리면 익명 클래스가 왜 나왔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빠졌거든요, 설명에서. 네, 익명 클래스의 용도는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템플릿 콜백 패턴에서의 익명 클래스 용도는 아, 정확히는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익명 클래스 용도는 네. 네.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클래스의 변수들을 사용하며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사용하니까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쿼리 부분에서 이쪽 테이블을 전부 딜리트 하겠다. 딜리트 뭐 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쿼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재호출해도 변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코드를 네. 줄일 수 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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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딜리트 프롬이고요. 프롬. 네. 영어가 안 바뀌네. 네.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네, 프롬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쵸. 가독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코드를 줄수 있는 건 가독성을 높이겠다. 음,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 익명 클래스는 캡슐화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캡슐화가 뭐냐면, 캡슐화가 뭐였죠?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캡처라는 그냥 하나로 묶어둔다 딱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 음, 모듈과 비슷한 개념? 뭐, 어, 그러니까 제어를
제한하는 거죠. 제어를 제한한다는 게 접근을 못해서 값을 변경한다거나 값을 가져오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못하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템플릿 정확하게 다 문장으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템플릿 코드 패턴에서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외부에서 어, 외부라는 거는 이 템플릿 콜백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의 밖에 있는 클래스, 호출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호출하는 곳, 네, 호출하는 곳,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를 호출하는 곳, 곳에서 어, 콜백, 그러니까 템플릿이야, 템플릿 클래스에 템플릿 클래스에 내부 변수 함수를 안 보게 한다. 은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하면 다형성을 이룰 때 코드 다양성을 이룰 때 호출하는 곳에서 개발 실수가 적어지거든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 만약에 다 퍼블릭이에요. 익명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다 퍼블릭이에요. 그러면은 이 콜백 패턴을 사용하는 곳에서 뭐 템플릿 뭐 어떤 게 있을까? 애니멀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네, 있나? 네, 네. 애니멀 이팅 템플릿 아니 뭐 어떻게 적어야 되지? 애니멀 이거 그냥 예시 확실한 예시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시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시. 와 정말 최악의 예시네요. 어, 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위에 있지? 어, 네, 문자 알림 전송 기능. 문자 알림을 하는데 템플릿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부에서는 타입에 따라서 메일을 보낼 건지 문자를 보낼 건지 뭔가 이렇게 바뀔 것 같네요. 딱 봐도 대충적으로 감각으로는. 그래서 어, 네. SMS 서비스 얘가 템플릿 서비스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구현 객체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해서 ASMS 서비스의 내부 메서드랑 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호출한 곳에서. 네, 자, SMS 서비스 객체의 프로퍼티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모두 보게 된다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개발해 놓은 걸 내가 이제 가져다 쓰는데 그냥 만약에 메서드명이 샌드가 막 1, 샌드 2, 샌드 3 이렇게 있어요. 제대로 안 적어가지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내가 어떤 샌드를 보내야 되지? 만약에 샌드명을 제대로 지었다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또 이제 샌드 이메일, 샌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익명 클래스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호출하는 실수를 적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게 설명이 좀 어렵긴 하네요. 혹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어, 잘, 일단은 잘 안 그 되시죠? 은닉성은 이해된 것 같아요. 저 익명 클래스 이거를 잠깐만요. 확실한 예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템플릿 콜백 익명 클래스 자 잠시만요. 요거까지가 이구나 템플릿 콜백 아 템플릿 콜백 익명 클래스라고 치면은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 자, 아마 총 또 계산기네요. 계산기로 볼까요? 은닉화에서 장점은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어 클래스 안에 이 버퍼 템플릿 위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썸은 퍼블릭이지만 이 안에서 버퍼 템플릿을 또 호출해가지고
이 버퍼 템플릿의 유무를 밖에서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카큘렉스를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카썸만 쓰게끔 외부에서. 네. 그래서 이 패스만 알려주면 이 패스에 따라서 알아서 계산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운전할 때 실제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면서 운전하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운전대만 잡고 이렇게 하면 가는 걸 알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 패스가 운전대고 이 내부는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코드를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익명을 빼놔서 사용자가 가져다 쓰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닉 아, 플러스 사용자 사용성 플러스 상상. 아마 제가 설명을 방금 운전대로 들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계산기라 그렇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동차 운전 드라이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대 뭐 몇 도로 돌리면 이렇게 간다. 이 각도 계산기를 여기 다 해놓는 거야, 내부에다가, 템플릿에다가.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움직이면 다 가는 거네. 로 대충 알지만, 실제 동작은 저 각도기 따라서 몇 도면 뭐 가속도 해가지고 뭐 계산 그 시간 물리 시간 나오겠죠. 물리 공식들. 그런 게 이 내부에 다 구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내부 물리를 몰라더라도 운전대 몇 도만 돌리면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요. 네.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이거 설명이 잘했네요. 네. 그러면 템플릿 메소드까지네. TI 메터는 다 된 것 같고 토피 스프링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왜 마크 다운이 안 되지? 되네. 3장도 혹시 읽어오셨나요? 네. 3장이 템플릿 메서드를 아, 스프링해서 사용하는 네네네. 거였어요. 네. 아, 도님은 항상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번 실제 뵙고 싶긴 해요. 그 지역, 취업되면은 지방,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저 전라도 쪽 네네. 광주에 있어요. 네. 그 친구가 한 명이 이번에 네. 넥슨으로 가긴 했었는데 그 어, 사옥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어, 네. 이름이 뭔가요? 네. 정충호라고 하는데 기획자 쪽에 있어요. 어, 어, 엑슨 코리아가 아니시죠? 넥슨은 맞는데 그 모바일 게임 중에 있었는데 네 글자 프라시아 전기였나? 진짜요? 네, 정춘호 맞나요? 정춘호? 정충호요. 충호, 네. 충호. 아직 신규 입사자신가 보네요. 아직 팀지는 안 뜨네요. 네, 아, 메시지에. 네. 경력직인데 네. 28일 날 아마 입사할 거예요. 아직이군요. 네. 아직 안 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분아이 쪽 끝나는 겸에, 근데 서울 올라오실 일은 없으시죠? 사실 이게 어, 저희가 규율이 만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졸업생 중에 이분아이 수업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뭐 포트폴리오 첨삭이라든지 모의 면접을 그냥 더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분아이랑의 계약은 이 기간 안에서만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럼 그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건우님이 어,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만나면 저도 좋죠. 네. 저도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끝날 쯤에 뭐, 제가 뭐 개인 연락처를 알려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 일로 해주세요. 네. 네. 2장, 네, 나가겠습니다. 2장 전에 네. 싱글톤 레지스트리 쪽 아, 시작해야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저번 시간에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네. 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네. 수업은 중요하니까요. 어,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써놨을 텐것 같은데. 이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1장인 거죠, 얘는. 네. 음. 싱글톤 레지스트리. 이거 안 보이지? 있다. 1장은 다 안 했네요. 우선 싱글톤이 어떤 패턴이죠? 싱글톤 패턴을 왜 여기서 안 했지? 제가 어, 이거 하라고 했었죠. 여기서 나 하면 되죠. 싱글톤 패턴이라. 혹시 이것도 책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나요? 안 읽을 수도 있겠다. 책 안에 있긴 해요. 네네. 객체 생성을 프라이베이트 하여 생성자를 제한하며 하나의 get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객체가 생성되어 있다면 반환하는 음,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객체 주소를 사용하는 패턴. 네. 그럼 네. 이제 제가 뭘 물어볼까요? 이제는 뭘 물어볼지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네. 네. 아, 왜 하나를 객체를 만들까요? 왜 하나를, 왜 하나의 객체 주소만 만들까요가 제 질문이었어요. 아, 네, 이거는 데이터 사용 제한, 데이터 메모리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특정 하나의 객체 주소만 써도 될 때 아니면은 그 객체가 생성되어 있을 때 사용을 생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개발자가 실수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 자원을 제한하고 한 개만 써, 한 개만 써도 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거 실제로 사용했을 때가 그 게임 모작 만들 때 어, 플레이어가 네네네. 살아있을 때 이거를 음, 객체에 생성되어 있고, 제가 그때 C++이라서 네네네. 딜리트로 네. 따로 제거를 하니까 네. 이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플레이어 살아있을 때. 중복 생성 제한, 그러니까 키가 A 누르면은 생성이 된다 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객체 생명 주기 어 주기를 관리하는 매니저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제한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매니저 객체는 하나여 가지고 이런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 대통령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한 명, 만약 대장이 공동이면 애매해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급의 반장이 한 명이면은 뭘 제출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공동이에요. 어느 시점엔 얘가 있고 어느 시점에 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아, 좀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기상청이 한 개입니다. 왜냐면 기상청이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네, 어디는 오늘 최고 온도가 35도라고 하는데 어디는 34도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뭐라죠? 그 국민들은 어떤 기상청을 믿을지 혼동이 오겠죠. 네, 그때 생성을 제한해서 한 곳에서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관리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집중형 관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조선시대 때 갑자기 역사 얘기가 나서 죄송한데 조선시대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집중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었죠. 근데 그 절대 권력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은 그 통합이 잘 되거든요. 네, 뭘 보시면 되냐면 중국 지금 그걸 보시면 돼요. 갑자기 코딩 그 과외하는데 갑자기 중국까지 나와서 죄송한데 그냥 중국이 뭔가 그 일사천리 잘 되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주의는 이거 애매하게 막 5대5 이렇게 끝나요. 국회의원 그 찬반이. 근데 거기는 그냥 시진핑이 통과시키면 바로 통과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전체를 봤을 때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게 많아서 경제적으로는 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까지 왜 했냐면 싱글ton 패턴은 어 약간 공산주의 또는 중앙 절대 권력 이걸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예시를. 네, 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학급의 반장이 한 명 있는 예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레지스트리는 뭔가요? 레지스트리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레지스트리란? 그러니까 주소인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해시 코드로 이루어진 상세 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주소,固有주소. 주소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지금 윈도우시죠? 네. 윈도우 레지스트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그 파일 중에 그 파란 오, 맞아요, 네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윈도우도 사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 이거 제가 안 보이네. 아, 어, 보인다. 네. 이거 근데 아마 제가 제어가 안 될 거예요. 요, 그냥 그 왼쪽에 있는 계층 구조, 그냥 아무거나 파일 그냥 이름 한번 보실래요? 어, 이거 말씀하실까요? 어, 어, 그 왼쪽에 요 뭐라 그러죠? 그 더 왼쪽. 이게 제가 마우스 포인터가 예, 그거. 그 계층 구조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폴더 계층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이 배시 같은 경우에 폰트 음, 같은 게 있고, 음. 키보드, 네트워크.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톰캣에서 웹.xml을 모아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웹.xml을 바탕으로 우리는 톰캣을 가동시켜가지고 어떻게 가동시킬지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윈도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윈도우가 미리 다 메타 정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윈도우의 웹.xml이에요. 이 레지스트리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레지스트리는 윈도우를 실행할 때 명령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필요 시에 이걸 뒤져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 꺼주실 수 있을까요, 레지스트리 이제? 네. 그러면 스프링도 똑같아요. 스프링도 레지스트리 한 개만 둬서 오브젝트를 관리했다는 소리예요.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럼 끝입니다. 이야, 네.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섭섭하니까 레지스토리를 실제 스프링 IO 공식 문서 가서 어떻게 제어하는지까지 보시면 더 좋긴 하겠네요. 예제 코드로. 예제 코드를 어, 필수는 아닌데 뭔가 지금 설명하다가 제가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잠깐만요. 스프링 IO가 깃북 여기가 좀 뭔가 근데 여기도 개인 거네요. 대정님이라는 그래도 뭔가 기드 IO에 썼다는 거는 함부로 썼다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네, 여기 있네요. 어, 네. 그러니까 IOC 방식의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관계 설정이라는 거는 객체 간의 의존성을 맺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 등에 대한 제어를 손쉽게 한 곳에서 한다. 우리가 아까 기상청 하나에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스프링도 사실 이거 똑같아요. 그 아까 게임 모작할 때 상태 관리를 한 곳에서 하셨다는 거랑 얘도 상태 관리를 객체 상태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스프링도 내부적으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네. 싱글톤 레지스트리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만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러 개를 한다는 것을 프로토타입 레지스트리라고 따로 있던데,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 레지스트리는 좀 설명이 금방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 잘 안 쓰는 건가요, 그러면? 어 스프링에서 무슨 어, 레지스트리라고 했죠? 어, 프로토타입 레지스트리. 네, 그건 저는 설정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제 파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같이 보시죠. 이건 프로토타입 스코프고 레지스트리 프로토타입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나요? 잠시만요. 레지스트리. 정확한 이름을 네, 확인을 잘 안 했는데, 네. 프로토타입, 레지스트리 프로토타입일 것 같은데요. 이건 비넷 스코프인 것 같고 아, 레지스트리는 아, 한자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네, 네네. 스코프에서 그쵸, 그쵸. 프로토타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객체의 속성이에요. 객체를 한 개만 제한할 거냐, 아니면 이게 속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는 죽었다 살아나, 아니면 계속 살아 있어, 아니면 복제해. 내용을 좀 더 볼게요, 확실하게. 이렇게 네, 제 뇌피셜로 말하는 것보단 공식 문서를 보는 게 더 좋죠. 한글로 보겠습니다. 네, 어? 얘까지 바뀌어버리네. 얘가 싱글톤이었죠. 자, 네, 싱글톤은 단일 객체. 얘까지 바뀌어가지고 영어로 보시죠. 자, 프로토타입은 싱글 빈 define to any one number of instance. 그러니까 재정의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다른 객체들로. 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하나의 객체를 왜 재정의하냐? 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왜 재정의하냐면 어, 재정의라는 거는 객체를 수정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수정도 되고 복제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제가 왜 필요하냐? 어, 단일 스레드에서는 사실 객체를 복제가 왜 필요하냐? 복제가 왜 필요하냐? 이게 이제 트랜지션을 저랑 공부했었나요? 트랜지션? 아, 트랜잭션 JSP에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그냥 트랜지션이 아니라 트랜지션 전파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어, 트랜지션이 실패하거나 예외가 생겼을 때 다 롤백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가지고 최대한 적게 롤백하고 적게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전파를 하거든요. 네, 그때 전파를 할 때 스레드 간의 통신을 하는데 그때 예전에 이미 복제해뒀던 거를 예전 객체로 다시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시가 어렵네요, 이거. 그냥 콜백 한다 그런 뜻인가요? 야, 이런 거죠. 우선 싱글톤은 한 개만 두지만 얘는 목숨이 세 개 있는 거예요. 한 번 통신해서 안 돼? 그럼 두 번째 목숨 쓸게. 그래도 안 돼? 세 번째 목숨 쓸게. 그래도 안 돼? 그럼 얘를 그냥 던질게. 아, 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너무 너무 게임하듯이 지금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트랜지션 전파 시 객체를 복제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지금 하기엔 좀 이건 좀 나중에 어차피 책에서 나와요, 전파 레벨이. 그때 네, 한번 다시 좀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파버리면 앞에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아, 네, 네, 네. 우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DI 저번 시간에 안 했죠. 네, 이거 이번 시간 1장만 하기도 빡셀 것 같은데요. 이게 1장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네, 네, 그래도 우선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다 네. 날아간 거 같지? 여기 있다. DI란? 네, 이것도 정의, 특징, 예시, 양단점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DI의 정의는 의존성을 주입한다는,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인데 그 번역을 하면은 음, 외부에서 그 의존시킬 오브젝트를 주입한 의존시킬 오브젝트를 외부에서 주입하게 한다 이거인 것 같아요. 정의로는 특징으로는 네. IOC 컨테이너에 음, 빈을 등록 스프링 기준으로 IOC 컨테이너에 빈을 등록하여 이게 외부에서 네. 프레임워크가 런타임지에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한다 이거인 것 같아요. 특징으로는. 네. 네, 음, 장단점으로는 네네. 장점은 기억나는 게 이게 코드가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 개발자가 부담이 안 된,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좀 덜어지고 네. 가독성이 증가한다. 이게 결국 코드가 줄어드니까 네. 이거인 것 같고, 단점도 혹시 아시나요? 단점은 이게 그 명시적으로 하는 것과 음. 다르게 이게 어떤 객체 의존을 할지 정확히 모른다? 음,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아, 객체에 의존을 할지 모른다. 어떤 객체? 요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객체인지 어. 명시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예시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 타입 추론 형식인 것 같아요. 타입 추론 형식. 음, 이게, 타입 중, 그래서 네,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네. 애니멀은 아, 뭐, 이거라고 하면은, 근데 네. 애니멀의 뭔지 모른다 할 때, 주입을 할 때, 이거인 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예제 코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부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네, 저 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예시 코드 아, 혹시 아세요? 그냥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애니멀 뉴 독, 네, 이거였는데,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아이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인트인지, 뭐, 롱인지,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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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단점으로. 음, 어떠한 객체를 의존할지 스프링만 안다, 이건가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음, 보면. 잠깐만요. 의존 스프링 DI 예제 코드. 실제 예제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는 생성자 주입 예제 코드거든요. 이게. 네, 음, 그래서 사실은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요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단점이. 그치만 저희가 직접 류를 안 하기 때문에 커스텀하기가 쉽지 않죠. 커스텀한다는 거는 어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생성자 주입이에요. 생성자 주입이 얘고 그다음에 생성자 주입 말고도 필드 주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냥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수정하는 거 수정 편집이 안 보이죠.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면 되겠네. 네. 오토 와이어드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오토 와이어드 이게 쓰면은 이게 엔터가 안 되는구나. 엔터라고 봐주세요. 이렇게 네, 쓰면은 어노테이션을 달면은 얘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 얘가 객체가 저희가 직접 생성자를 호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커스텀하게 한다는 거 하면 객체할 때 오버로딩 해놓은 거 예를 들어서 AG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제이슨 형태로 AG 얘 10살로 생성하게 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네, 이런 게 커스텀한 거거든요. 아마 이 개는 뭐 스피드 게임이라 할게요. 스피드 어 스피드는 뭐 5천 원래 디폴트는 10이에요. 근데 얘는 생활 때부터 5천으로 해. 얘 게임처럼. 네, 이렇게 파라미터를 오버로딩 해놔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데 오토 와일드를 쓰면은 그냥 기본 생성자만 생성할 수 있고 커스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네요. 네. 아, 이게 진짜 IOC 컨테이너랑 헷갈린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 네. 봤었을 때 이게 타입 추론 형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도가 지금 좀 밀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괜찮아요. 제가 또 다음에 이런 비슷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나오면은 한 번 더 그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바로 IOC가 나오긴 하네요. 네. IOC 컨테이너는 뭔가요? IOC 컨테이너는? 네. 음. 어, 네. 이거는 저번에 했었는데, 빈 팩토리의 하위, 빈 팩토리를 확장한 인터페이스를 음, 네. 확장한 클래스인데, 이게 빈 팩토리에서는 클래스, 객체의 생성을 담당했다면, 네. IOC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음. 포함한 기능,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아, 이거 저번 시간에 제어한다. 같이 IO 문서 봤었죠, 저랑.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한번 복습기 한번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한다. 이거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한다. 이거 이렇게 딱 네. 끝났던 좋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음, 생성이 아니라 제어를 담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빈의 제어를 담당하는 주체예요. 객체라고 해야 되나? 객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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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빈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아마 물어봤었던 것 같네요. 기억나시죠? 어, 아닌가요? 이거는 안 물어봤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동시에 지금 제 수강생이 3명이 넘는데 계속 혼동이 오긴 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게 IOC 컨테이너가 그래서 빈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 빈을 관리하는 상태들을 나열한 겁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 있네요. 예. 예. 컨테이너가 생성되면 스프링이 가동될 때 음, 컨테이너는 빈을 생성해요. 그리고 이 오토와이드나 생성자 주입으로 의존성을 주입한 다음에 어, 내부적으로 그 우리 템플릿 콜백 메서드처럼 콜백 패턴을 썼나 봐요. 생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객체를 빈에 대한 메타 정보를 불러와서 빈에 등록한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가
다시 객체를 가져다 쓰게끔 만들어주는 행위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됐으면 생성이 됐으니까 객체를 가져다 쓰겠죠. 우리가 뭐 컨트롤러나 서비스 단에서 객체를 점 해가지고 쓰겠죠. 보통 메서드를 호출해서. 네, 그리고 다 쓴다는 거는 그 객체의 호출이 끝날 때, 호출 스택이 끝날 때 스프링이 스프링의 IRC 컨테이너가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IRC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IRC 네. 컨테이너가 그 메서드 호출 끝나는 걸 보고 야 너 지금 빈 아이디 이거 다 썼네 메모리 면에서 그래서 이 콜백은 C++에서는 소멸자겠네요. 소멸자 어, 개념 아시나요 혹시? 네, 그냥 생성자 네. 소멸자 딱 네. 그거. 네, 소멸자는 보통 아까 뉴 반대 딜리트를 아시길래 제가 원래 소멸자는 언급 안 합니다. 아, 자바만 할 때는. 네, C++ 아셔가지고 소멸자에서 딜리트를 하는데 그 소멸자를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네. 자바도 사실은 소멸자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GC가 알아서 너를 체크를 하는데 그걸 당겨서 GC야 내가 이거 빨리 삭제해야 되니까 빨리 어 가져가줘 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아, 모르셔도 돼요. 네. 네, 소멸자를 호출해서 그래서 스프링이 종료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소멸자를 호출해서 빈을 제거한다. 네.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말이 그냥 휘황찬란한 건데 이게 왜 언급했냐면 면접 질문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네네. 그냥 면접 잘 보시라고. 네. 그러면 XML 부분 제가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안 들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신 XML 거예요? 관련된 거를 읽지 마라 책에서. 아니요, 못 들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책에서 쭉 나올 거예요. 3장, 4장부터 쭉 나올 거예요, XML이. 네, 어, 이게 지금 버전이 좀 옛날 버전이라서 이제는 잘 쓰지 않는 추세거든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 코드 한 5년에서 10년 된 코드들은 XML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다 어노테이션으로 빼는 추세예요. 이유는 아, 어, XML을 뺀다는 거는 폴더가 나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려워져요. 관리가 어렵다. 이 관리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선 얘는 XML은 컴파일 할 때 컴파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컴파일을 할 때 우리가 타입을 잘못 쓰면 알아서 컴파일러가 예외를 발생시켜 주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이 예외를 발생시켜 주긴 하는데 이게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익숙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 하지만 익숙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리고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코드랑. 한눈에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불필요하게 그냥 유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는데 유저 클래스 2로 만들어 가지고 야 유저의 상체는 유저 클래스 1에다 만들고 하체는 유저 클래스 2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저 클래스인데. 어, 약간 그런 느낌? 이건 좀 제가 엑셀을 사실 많이 안 써봐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기가 어렵네요. 왜 어려운지는. 하여튼 그런 추세예요. 이건 저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바 개발자들의 추세라서 약간 대세의 흐름을 좀 따르는 게 아무래도 어 나중에 토이 프로젝트 하실 때도 건우님의 포트폴리오가 그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이런 아이고 이렇게 못화가 나네요. 여기까지 하면 1장이 끝날 것 같고 네, 음. 테스트를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테스트란 이 테스트가 여기서는 아예 한 단어를 빼버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하거든요. 네. 어, 제 질문은 테스트란 정의랑 필요성만 말해주세요. 정의는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에 존재하는 테스트 모듈인 것 같고, 필요성은 기존 검증할 시에 전체를 빌드해야 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빌드가 막 지금은 막 10초 이렇게 걸리는데 나중에는 막 3분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값이 잘 들어갔는지 음, 확인하려면 하나 네. 때문에 3분이 걸리는 이런 행동을 네. 간단하게 음, 어,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작은 단위의 부분을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음, 이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음, 디버그
그 예를 들어 에러가 났을 때 네. 디버깅 해가지고 하나하나 넘겼어야 되는데 네. 테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게 어떤 오류가 났고 이 값이 3이어야 되는데 널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좀 편리한 네.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지금처럼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면접에서는 자, 이게 면접이라고 했었으면 테스트가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관이. 그러면 네, 어, 이거를 요약하셔야 돼요. 주관로. 자, 예외 상황을 어, 미리 테스트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장애가 뭔가요? 또 제 질문이 와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이게 두 가지씩이라는 게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게 약간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모의 면접도 하실 텐데 모의 면접에서 이제 설명부터 먼저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야 그거 다 내가 다 몰라서 물어보겠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아는지 우선 어떻게 보면 HTTP 통신에서 헤더 먼저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헤더 두괄 헤더 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네 바디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바디에다 넣어주시라. 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테스트를 잘 아시네요. 근데 스프링에서든 그럼 이제 또 추가 질문 있어요. 테스트 코드는 스프링 말고도 자바에서도 테스트 코드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스프링 테스트 모듈이 제공해 주는 기능은 뭘까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 어노테이션 비폴 음, 음, 애프터를 통해서 네. 그 테스트 전에 음, 전처리, 후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음, 이게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들을 어, 빼놔가지고 우리가 메서드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어, 사용자가 이 특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메서드 조금 많이 생각되긴 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네, 부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스프링의 제가 요즘 제일 큰 기능은 언제 동작하든 동일하게 값이 나오게 보장해 주는 게 제일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등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역등성이 네. 뭐냐면 상태가 계속 일정하게 역등성이 역등성이 맞나? 잠시만요. 제가 확실하게 이거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스프링 아니, 나오네요. 예, 테스트 역등성이 맞나? 음. 맞네요, 맞네요. 네. 이 역등성이라는 게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시점이 테스트 코드를 10시에 실행한 거랑 11시에 실행한 거랑 값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그 테스트 코드 안에는 현재 나오라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돼? 내가 결국엔 코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역등성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테스트 코드가. 그러니까 근데 신뢰를 보장하게끔 제공해줘요. 신뢰를 보장하게 한다. 어떻게 하냐? 어, 이걸 설명을 하려면 예제 코드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스프링 예제 코드, 스프링 테스트 예제 코드, 스프링 테스트 예제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객체를 호출을 할 때마다 생성했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생성했다가 다시 반납해가지고 이 상태를 스테이트레스하게 만들어 놓은 버리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일회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음식점 가면은 반찬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보셨죠? 글귀. 네.
그러니까 재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재활용을 해버리면 야, 아까 테스트하던 거 상태값이 남아가지고 메모리에 다음 테스트할 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해줘요.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 안에서. 이게 동작하는 게 아마 테스트 코드 나중에 저랑 작성하실 텐데 제가 이제 네, 코드 리뷰로 이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동작하길래 그 상태를 보장해 주나요? 몇 등성을 보장해 주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코드 리뷰 때. 그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아, 있다라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예습이죠, 지금 예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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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테스트 컨테이너에서 예를 들어서 뭐 SQL에 테이블에 그 값을 넣었다 했는데 이게 휘발성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어, 네네. 다른 DB를 썼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DB에 예를 들어 값을 넣었는데 근데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음, 외부를 아니죠, 아니죠, 사용해서? 아니죠. 그래서 방금 같은 거는 역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역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짜 DB 객체를 만들어요. 아, 그걸 이제 목객체라고 하거든요. 네. 어, 영어 영어로 써야 확실하게 나중에 검색도 하실 것 같아요. MOCK거든요. 예, 네. 가짜 목객체를 통해서 DB를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거죠. 내가 실제 테스트할 상황의 DB를 그때그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언제 실행하든 나는 이 테스트 코드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실제 DB를 연결해 버리면 DB가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러면 명특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스프링 부트의 객체 그 관리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머릿속 이것만 재생하세요.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테스트 C의 객체를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겨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드리브도 지금 권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반찬을 예. 그래서 저도 좀 스스로 뭔가 발전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쓰냐는, 어, 이거는, 이렇게 다 보는 것보다는, 자, 테스트 코드의 그, JUnit 테스트 코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키워드만 딱 정해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이고, JUnit 퍼스트 테스트. 아, 여기 있다. 네. 아, 이미지가 아니라, 음, 여기 있다. 좋은 테스트의 속성. 요거를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빠르다기보다는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이장하고 있잖아, 테스트. 네. 여기서 이제 예제 코드를 막 나올 거예요. 이 예제 코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지키자.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고, 스스로 검증하게 만들고, 적시에 실행해도 역등성을 지키게 만들자. 그거에 대한, 리페토링 과정일 뿐이에요, 이 전체가.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어, 이거는 숙제로 해야겠네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또 제가 테스트 코드로 이해를 하시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이게 숙제가 어디다 오늘 숙제를 안 써놨네요. 그쵸? 네. 아 처음이구나. 네. 오늘 숙제는 테스트 코드 작성 시 필요한 특징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JUnit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는 테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JUnit 테스트 라이브러리로 코드 작성 시 필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 퍼스트 이게 왜 퍼스트냐면 그냥 앞자만 따서 퍼스트입니다. FIRST라서 네. 요거에 대한 필요 특징, 예시 코드 이거 숙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네, 예시 코드를 알아오기. 네. 직접 짜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만 해보세요. 검색해서. 예, 네. 그리고 퍼스트 말고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이 책이 너무 많은데 책이 잠깐만요.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네, 보이네요. J유닛, J유닛 도서. 나오네요. 자, 여기 자바와 J유닛 활용주의. 요거를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저 퍼스트가. 네, 잠깐만요. 이 책을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다 네,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어, 퍼스트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테스트 코드 출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다. 네, BI 얘는 이제 어떻게 짜야 좋은 테스트 코드고, 그래서 좋은 테스트 코드를 짜는데 대상이 뭔데? 그냥 얘는 테스트 코드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하면, 그래서 경계 조건, 테스트를 그래서 무엇을 테스트할 대상이죠, 대상. 얘는 주체고 얘는 대상이에요. 이 정보까지 아시면 테스트 코드 면접 질문들은 대답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얘는 얘도 그러니까 지금 예시 코드 알아오는 게 아니라 예시 코드 플러스 개념 설명할 정도로 테스트 단위가 이 장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개념 설명할 정도로 알아오기. 네. 그러니까 네, 정확히 퍼스트 요 5가지 조건이랑 이 라이트는 하나하고 BICEP 6개거든요, 조건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경계 조건 코렉트. 그냥 이거를 그냥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오세요. 네, 이게 더 좋으시겠네요. 네. 이걸 보시고 요 조건들이 좀 많은데 사실 다 한두 개 보시다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 없으실 거예요. 좀 어려웠던 거는 스스로 검증한다라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요거는 좀 더 그냥 질문을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네, 네. 나중에 실습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훑는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 토비 스프링을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을 때 눈에 제가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숙제 내어드렸고, J유닛이 뭔지까지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가면 되겠네요. J유닛이 무엇인가요? 네, 잠깐만요. 그, 이건 여기구나. 네. 시간이 안 되는구나. 해주시란? 근데 이거를 방금 아까 저랑 했던 것 같은데? J유닛 아까 네, 비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포랑 아까 그 어노테이션, 이 네, 역등성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네,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런 것들 제공해주는. 네, 그래서 그치만 아까 전에 비포 말고도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죠. delete all, get count, and get 이런 메서드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여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비포 같은 메서드들을 제공해 주고 역등성을 보장하게 어노테이션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이 장은 그렇게 해서 요 숙제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3장은 아까 템플릿 밴드 패턴으로 약간 맛보기를 하긴 했는데 3장부터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이 숙제 검사하고 3장 나가면 되겠네. 다음 시간 네, 수는 숙제가 3장부터 수업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3장까지 읽었죠. 네, 근데 토요일까지니까 4장 읽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랑 4장 읽어오기. 그리고 아까 숙제 더 해오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어, 아, 그, 이, 개발 이-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그 플로그에다 남겨주세요. 제가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수업 내에 궁금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좀 스프링 책이 선점이 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그 가독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말인 거죠, 한마디로. 이해가, 어, 음. 내용이 어려운 거는 그 다시 읽어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가독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스프링, 들렸어요? 얘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기승전결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초난감 뭐 DO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요원의 해결법, 그 다음에 스프링의
해결법 이거인 건 알겠는데 이게 기존 책에 비해서 조금 글을 못 적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스프링 3.1 책을 읽으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 스프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가 뭐 수학책이면 수학 익힘책 같은 게 있냐 이게 질문인 건가요? 아, 네, 지금은 뭐 영상이나 저거 네. 티스토리 그런 거 읽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결국엔 내용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다른 아, 게 있는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강의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봤어요. 네, 그, 강의가 인프런이었는데, 이분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김영한 씨라고. 근데 백기선이랑 김영한 씨 두 분께 있는데, 그냥 이분 거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네, 있거든요. 아마 그냥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라서 두 분 다 그냥 그 강사 속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백기선인데. 그리고 꼭 유료 강의 볼 필요 없는 게 무료 강의도 있어요. 네. 네, 우선 요거를 먼저 보시고요. 요 두 개. 이 네, 두 개 무료거든요. 네, 그래도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어, 그래도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보세요. 네, REST API. 네. 요 세 개 보시면,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냥 요거 다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요거랑, 다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뭘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씩 틀게요. 네. 1번, 2번. 그냥 필요한 거 다, 레스톨, 네, REST API랑 MVC도 필요하긴 한데, 네, 아, 여기까지는 이건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보지 마세요. 돈 아깝네. 네, 그리고 김영환 씨 것도, 이건 옵션이네요. 백기선님 거 REST API 볼지, 김영환님 거, 여기 더 많아졌네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분도 무료가 있네요. 이거 그냥 무료만 보세요. 전 돈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려고 네. 저 고용하신 거잖아요. 네. 무료만 보시고, 그래도 더 알고 싶다 하시면 그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그냥 그때 그 요구사항을 받고 그때 추천드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아, 네, 네. 이 세 개 무료 강의를 보시고, 굳이 유료 강의 보고 싶다 하시면 저 아까 백기선님 거 레스트 API 하나 보세요. 그게 낫겠네요. 네, 네. 저도 이거 보고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요 네 개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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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어, 그거는 딱히 없고, 그, 티스토리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글로 적을게요. 그 링크 올리면서. 티스토리 개발은 뭐예요? 티스토리 아, 개발? 개발 블로그, 그냥, 네네네. 네. 제가 시킨 거 말고도 다른 글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디자인 패턴 해가지고 적었는데, 네. 그 디자인 패턴에서 그 패턴 몇 개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 기초 음, 디자인 패턴 정의랑 네. 유형만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네. 어떤 패턴들을 좀 설명할지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될지 그거 몇 가지 좀 듣고 알고 싶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건우님은 확실히 건우님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주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라고 해도 자기가 이만큼은 필요할 것 같다고 뭔가 한 번 더 걸러서 듣는 느낌?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한 지금 총 한 20명 넘게 가르쳐 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주체적이신 편입니다. 진짜 너무 강점이에요.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건우님 자체가. 네. 이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안 쓰신 거죠? 그 글은. 썼는데 링크를 안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면접이 많이 나는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음. 이 책이 그냥 교과서예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사람이 그 디자인 패턴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8명인가 9명의 개발자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고프라는 사람인데, 이 책을 썼습니다. 만들면서도. 네, 어,
사실 제가 언급했던 게 잘 중요한데 그래도 더 추가로 정리하고 싶으신 거 보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음, 싱글톤 팩토리. 그러니까 제가 면접 질문이랑 실제 회사에서 쓰고 있는 패턴들을 보통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 어댑터,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트는 예전에 게임 개발할 때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고 있네요. 음, 프록시 엄청 중요합니다. 프록시. 네, 음, 옵저버 중요하고요. 상태 패턴. 상태는 아까 우리 상태랑 이 스트레지, 템플릿 메서드 상태 패턴, 뭐였죠? 우리가 가져? 전략 패턴. 네. 전략 현역, 패턴, 네, 전략 패턴 여기 딱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주니어 단계에서 면접 질문으로 단골 나올 것 같네요. 전략이랑 네, 템플릿 메서드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어요. 그리고 건우님 그 질문을 그 뭐지? 플로우에다 하셔도 돼요. 보니까 질문을 네, 좀 너무 아끼시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네, 저한테 그 개발 블로그 쓰는 거랑 질문은 언제든 제가 시간 될 때는 확실하게 다 확인해 드리거든요. 네. 부담 없이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날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건우님. 네. 네.